나중에 통일 이후에 한 10년 지나게 되면 통일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그런 국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Good day everyone, welcome to another podcast episode of this ongoing podcast series titled One Dream Korea Podcast. Today I'm one of this episode's moderator and my name is Joseph. Beside me is my co-moderator. Can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조셉과 진행을 함께 맡은 나하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통일 후 한반도 미래 이제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한 분을 초청했는데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이 남광규고요. 지금 이제 고려대학교 아세안 문제연구원에서 통일과 국제평화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저는 전공이 이제 국제정치 분야에서도 특히 이제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 통일 문제가 제 전공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원 코리아 드림 팀에 참여하게 된 거는 올해부터 제가 통일시청 교수협의회 통일 북한 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교수님들 해가지고 저도 세미나도 하고 하는데 또 이번에 이렇게 제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매우 기쁩니다. 네. 교수님께서 국제관계를 전공하셨다 하셨는데 저희가 다룰 팟캐스트 주제가 경제적 측면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쪽 분야 관련해서 활동하신 게 있으실까요? 그렇죠. 국제관계 하다 보면 이제 정치, 경제, 국제관계가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경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특히 이제 북한과 관련해가지고는. 작년 같은 경우는 통일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북한에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은 경제적인 지원과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 한국이 그 중심에 돼야 된다. 국제금융이나 국제자본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의도가 한국의 금융, 은행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걸 허브로 해야 된다. 그래서 국제자본을 끌어들여야 된다. 그런 의견을 제안을 했는데 통일시청 교수협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전문가 토론도 하고 공식 세미나도 하고 통일 한국에 한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경제적인 부분, 특히 북한 지원에 필요한 그 재원을 어떻게 끌어들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 연구도 하고 책으로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오늘 다룰 주제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몇몇 남한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미 남한은 선진국이고 살만한 나라인데 북한과 통일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대는 사실상 추상적인 것보다 구체적인 게 또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정말 통일을 했을 경우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네. 통일 편익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통일됐을 경우 어떤 이득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 세계적인 전문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IMF, 스위스 경제연구기관, 메릴 린치 증권회사, 러시아 사회과학원 유수의 세계적인 경제연구소 전문가들이 만약에 남북한이 하나가 됐을 경우 과연 어떤 상태가 될까에 대해 가지고 전문 연구를 했는데 그 수치를 계산했더니 통일되고 난 다음에 한 10년 뒤에는 하나의 코리아가 경제적으로는 모든 분야에서 세계 7위.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대한민국의 세계 10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북한이 워낙에 가난한 나라니까 이걸 합쳐가지고 했는데 GDP도 그렇고 국가 경쟁 지수도 그렇고 또 인간 개발 지수.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또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의 안정성, 복지도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 개발 지수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7위. 그래서 평가 가능한 한 5개 요소에서 원 코리아가 세계 7위 정도에 평가되어졌어요. 그게 좀 더 진행되어지게 되면은 세계 5위권에 대해 국가가 될 것이다. 저는 한 4위권까지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경제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 한국 21세기 경제를 이끌 나라들은 역시 이제 미국이 그리고 중국이 전체 경제 볼륨에서는 미국을 지금 능가하고 있잖아요. 미국, 중국이 아마 경제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독일 정도. 그리고 이제 신흥 시장으로 볼 수 있는 인도나 브라질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잠재력이 상당히 큰 나라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통괄적으로 봤을 때 미국, 중국, 독일 그리고 한국 정도가 통일 한국이 한 4위나 5위가 되지 않을까. 그때는 오히려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력을 가진 국가가 될 것이다. 그것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은 통일된 한국이 상당히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국가가 된다. 그래서 문제는 그게 금방 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 통일되고 난 다음에는 일정한 정도 또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아마 과도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통일되고 10년 지난 시점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특히 경제적인 축적 요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세계 안에 5위권 안에 드는 그런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통일 과정에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통일이 10년 동안 진행된다고 했을 때 최저 비용이 2,500억 달러에서 최대 비용이 2조 달러. 많은 차이가 나는데 왜냐하면 이제 하나의 가정이기 때문에 편차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최대치로 잡아봅시다. 그럼 2조 달러가 든다라고 했을 때 2조 달러면은 얼마 정도냐면 지금 대한민국이 1년에 총 수출하고 수입하고 하는 것이 한 1조 1,000억 달러, 한 1조 2천억 달러 가까이 돼요. 대한민국이 1년 동안 수출하고 수입하고 하는 건 2년치를 다 쏟아부어야만이 네. 통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2년 동안 바깥에 수출하고 수입하는 모든 비용을 투자해야만이 통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하니까 뭐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했을 경우 나중에 통일 이후에 한 10년 지나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그런 국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수치로서 나왔기 때문에 통일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통일된 한국은 분명히 세계를 이끄는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 말씀처럼 만약 통일 후에 10년 후가 진짜 그 전성기를 누릴 수 있다고 하면 현재로서 봤을 때 혜택과 전성기 시대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어떤 좋은 질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대들이 아. 통일 비전을 가지다는 얘기예요. 아. 왜냐하면 지금 20대들이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네, 네. 왜 할 필요가 있느냐고 네. 생각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통일 한국이 가장 좋은 시기가 됐을 때 그때 지금 20대들이 한 40대가 됐을 경우에 그러면 40대가 되면 모든 분야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할 시기잖아요. 국가의 어떤 중심 세대이기 때문에 그 시기, 그 비전을 하고 미리 준비하게 되면 지금의 20대들이 하나의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국내적인 생존 경쟁 또 여러 가지 취업 경쟁 이런 걸 하고 있지만 통일된 한국은 세계가 무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전을 갖고 준비를 하게 되면은 20대에게는 글로벌한 어떤 리더가 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된다. 대한민국이 그 경제, 문화 이런 쪽은 사실 벌써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네, 네. 알다시피 이제 K 문화가 네.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원 코리아에 대한 하나의 전조, 예고편이라고 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그래서 통일이 된다고 했을 경우 가장 어찌 보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세대가 지금의 20대다. 근데 문제는 과연 통일이 될까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물론 지금은 어려워요. 지금은 북한 핵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적인 요소가 많고 미중이 지금 대립하고 네. 있고 경제적으로 다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개인적으로 10년 안에는 아마 통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20대들이 한참 활동할 시기에 그들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북한 측에서도 통일을 저희처럼 이렇게 원하나요? 북한은 오히려 통일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사실 6.25 전쟁 일으킨 게 뭐예요? 남한을 공산화해가지고 하나의 국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력으로. 그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했는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3대 세습의 정당성을 가지고 통일에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어릴 때부터 통일에 대해서는 내 목숨을 다 바칠 거를 이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이것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까지 했어도 통일을 하려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북한이 바라는 통일은 그쵸. 북한식 방향이 통일이지. 틀린 그렇지. 거죠. 우리의 하는 방향이 남한과. 다르죠. 네. 네, 그러면 만약 이제 통일이 됐을 때 남한은 북한에게 이런 경제적 요소나 문화적 부분을 제공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는 북한에게서 어떤 분야에 그렇죠. 네, 장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하 자원이 남한이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데 북한은 지하 자원이 무궁무진해. 네, 맞아요. 북한에 광물이 220개 네. 종류가 있는데 20개 광물에서 세계 1, 2위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석탄 같은 경우, 철광석 같은 경우. 지금 여러분 4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반도체 소재로 들어가는 네. 히토류잖아요. 네. 히토류가 모든 앞으로 전자산업의 네. 기본 소재, 원료가 되고 있는데 자원이 되고 있는데 북한에 히토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북한이 갖고 있는 그런 희귀 광석물, 히토류 같은 거, 석탄, 철강, 그 외에 또 우라늄이나 등등 해가지고 지금 4차 산업에 상당히 필요한
지하 자원 한 20여 개 종류가 북한이 풍부합니다. 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그분이 중국에게 헐값으로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지하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자원을 중국의 돈으로 사고 있는데 북한도 지금 싼 가격으로 막 팔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싼 가격으로 아까운 지하 자원을 중국에게 팔 것이냐 아니면 남북한이 서로 경제적인 협력을 해가지고 오히려 남북한이 경제 성장하는데 북한의 지하 자원이 큰 역할을 할 수 네. 있도록 그럼 우리도 지하 자원에 들어가는 많은 경비를 우리가 세이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큰 그렇죠. 것이 또 하나 이제 북한 주민들이 노동력이 뛰어나요. 기회가 없어가지고 북한이 적게 된 것이지. 우리 같은 경우는 4차 산업 인력들이 우수하지만 북한은 아직 3차 산업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노동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남한의 자본과 기술 또 4차 산업의 하이테크놀로지하고 북한의 지하 자원하고 노동력 이게 결합되어지게 되면은 최상의 경제 발전의 컨비네이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북한이 사실 기여할 부분이 많다.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그 바닷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무역길이 그렇죠. 열리게 될 텐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네, 현재 북한은 어느 나라와 무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북한 무역은 90% 이상이 다 중국. 나머지 일본, 러시아.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중국하고 교역하는 것이 북한 경제의 대부분이다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규모가 너무 작은 데다가 주로 중국으로부터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의 대외 교역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중국만을 상대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북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뭐 대등한 관계의 교역이라기보다는 중국으로부터 의지를 하는 그런 성격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최근에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북한이 국경을 완전히 봉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제가 더 어려워졌어요, 지금. 과거 1990년대 후반에 북한의 굶주림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잖아요. 그 당시에 추정이 최소 50만 명에서 최대 150만까지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데 요즘 다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얘기나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보게 되면은 개성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의 개성은 북한에서 잘 사는 지역인데 과거에 우리 개성공단도 있었잖아요. 거기도 지금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아사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중국에 의존적인데 코로나 3년 동안 모든 무역을 다 막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더 어려워졌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 미사일 발사하고 하는 건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북한이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 주민들도 내부적으로 이제 장마당을 통해 가지고 시장 경제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북한이 힘으로 누른다고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가기는 좀 어려워요. 외부적인 정보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장마당 세대라고 해요. 어려운 시기에 시장을 통해서 생존을 해결해왔고 시장에 익숙해 있고 시장을 통해서 외부의 정보, 특히 한국의 뭐 문화 같은 걸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생각이 상당히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북한이 주체 사상이나 공산주의 이념 가지고 계속 이들을 하기는 어렵다 이거죠. 젊은 세대, 장마당 세대들이 경제적인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뭐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가 더 어려운데 계속 뭐 이데올로기 이념, 정치적으로 억압하게 되면 퇴출될 수도 있죠. 그야말로 그거는 김정은이 정권 유지하기도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이라도 빨리 개방, 경제, 개혁 이런 걸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통일이 우리에게도 좋지만 주변 국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통일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고 한편으로는 통일된 한국이 일본으로서는 경계할 수도 있지만은 통일되면 왜 좋냐 그러면은 우선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 경제가 성장했다라고 하지만 이제 경제 불균형이 심하잖아요. 특히 이제 북한하고 인접해 있는 동북 삼성, 중국에서 가장 저개발된 지역이에요. 근데 만약에 통일되게 되면은 또 경제권에 중국의 동북 삼성이 같이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경제권이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저발전되어진 북방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통일되게 되면은 우리 시장이 이제 북한 지역까지 확대되잖아요. 일본의 기술이나 투자가 북한 지역으로 이제 투자되어지고 그게 대륙으로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지금 한일 해저 터널 같은 경우 이런 것이 연결되게 되면 일본, 한반도, 중국, 러시아, 유럽을 이렇게 잇는 하나의 경제 루트가 형성되기 때문에 일본도 지금 경제 성장이 한계에 와 있잖아요. 그런 점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일본에게도 사실은 경제적으로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죠. 우선 이 모든 것은 평화적으로 통일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핵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전제돼야 되잖아요. 미국으로서 일단 핵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그 자체가 미국으로서는 대환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하고 북한 또 관계가 정상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말이죠. 지금 또 미국은 북한이 핵만 포기하면은 미국이 경제 지원을 해주겠다. 모든 플랜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미국도 통일된 한반도 경제권을 통해서 시장이 확대될 수가 있는 것이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동북아 국가 가운데 한반도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지만은 만약에 통일되면은 길이 연결되기 때문에 일본 통일된 한반도, 중국, 그럼 러시아의 철도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한반도로 연결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러시아로서도 시베리아 철도 그런 부분 한반도 우리까지 연결되어지게 되면 그걸 통해 가지고 러시아가 갖고 있는 지하자원, 천연가스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될 수 있고 러시아도 시베리아 지역이 개발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이 사실상 경제적으로 한반도 경제하고 연결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반도 경제, 중국 동북부 지역, 시베리아 지역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통일 한반도 경제권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큰 자유경제 지역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건 러시아에게도 큰 경제적인 혜택과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수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계산해봐도 통일된 한반도 하나는 완전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게도 다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북한이 올바른 선택만 하면 언제든지 현실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 국가들이 자기네 나라한테 올 수 있는 혜택들을 알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사실은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제가 앞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수치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그걸 알리는 것이 너무 알리지 않다. 지금 현실은 아직은 북한의 뭐 핵이나 미사일 군사적인 위기가 높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현실성이 없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통일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구체적인 수치로서 나타난다. 이걸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죠. 특히 그 각 나라의 청년 세대들에게 일본 청년들, 뭐 중국 청년들, 러시아 청년들, 미국 청년들. 요즘 우리 한국에는 외국 학생들이 많이 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런 부분을 얘기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자국의 관점에서 통일된 한반도가 이렇게 좋은 점들이 있다. 이런 걸 많이 얘기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여론이 형성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점들이 있어가지고 청년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드림, 비전이지 않습니까? 네. 개인이든 국가든 세계든 비전이 있어야지 발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통일 한국이라는 하나의 코리안 드림을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리면 되는 것이죠. 정말 청년들의 역할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국제무역도 전공하고 여기도 국제무역 하니까 그런 청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연구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한반도의 통일이 단순히 남북한의 어떤 정치적 결합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한반도 동북아 세계의 경제에 이런 엄청난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걸 가지고 연구하고 또 알리면은 그게 하나의 여론이 되고 지금처럼 군사적인 갈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70년대에 했었던 새마을 운동을 북한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짧은 기간 안에 북한의 경제, 북한의 주민들의 생활이 향상될 것이다.